오늘은 답답하다는 소리 안 듣는 개발자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개발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막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이게 사실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주니어나 뭐 신입, 취준생 이런 사람들은 조금 감을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남겨둡니다. 먼저 비개발자와의 의사소통, 즉 개발자가 아닌 기획자, 마케터, QA, 고객센터, 세일즈, 다른 직종들 있죠. 이런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 답답하다, 맨날 안 된다 그런다, 이런 그 피드백이 많이 들려와요. 당장 취준생, 신입, 주니어 이런 분들은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랑 의사소통할 기회가 적을 수도 있고, 실무 경험이 오래되지 않아서 의사소통 경험이 없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거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외부랑 의사소통하는 거는 보통 팀장급 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해서 팀에 소속된 개발자들한테는 일을 분배해주는 형식, 그런 형식을 취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니저급에 올라가지 않으면 개발팀이 아닌 다른 팀과 의사소통을 하는 일이 별로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사소통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심지어 막 요런 책도 있잖아요.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반대로 개발자 입장에서도 뭐 기획자가 이번 주까지 가능하죠, 디자이너가 뭐 1픽셀만 옮겨주세요, 요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쉬운 요청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요청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뭐 이렇게 1픽셀만 옮겨주세요 했는데 저희한테는 아파트 1cm만 옮겨주세요, 요런 느낌. 1cm인데 그거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막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간에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겪은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막 요런 책도 있나요? 개발자와의 협업을 위한 IT 필수 지식,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 개발자와의 협업이 참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안 돼요 금지입니다. 혹시나 비개발자들이 뭔가를 요구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라고 말해야 되냐, 예스맨이 되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요렇게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안 된다고 하되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대안이 뭔지까지 알려주면 좋아요. 선택지를 여러 개 주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안 돼요, 이거 좀 너무 곤란한데 점점점으로 끝내지 말고 왜 안 되는지, 대안이 뭔지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대안 중에서 고르게 되거든요. 어차피 사실 개발자가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개발 못하겠다 하면 배째라고 하면 할 방법은 없기는 한데, 그러면 사실 회사를 다니는 의미가 없잖아요. 회사는 뭔가 일을 해내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정치 싸움 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할 때 IT 용어들 있죠. 아까 책도 있었다시피 개발자 IT 용어가 어려워요. 영어인데다가 솔직히 영어와 단어는 같아도 뜻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발음을 이상하게 읽는 개발자들도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IT 용어를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개발자가 안 돼요라고 한다면 왜 안 되는지랑 대안이 뭔지를 요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IT 용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바보 된 것 같아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그 용어를 모른다 하면 설명을 요구를 하세요. 나중에 와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때 이해를 잘 못했으면 혼자 황당한 소리 하는 그런 기획자나 디자이너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꼭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개발자 입장에서도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무턱대고 안 돼요 이것만 안 해도 의사소통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사실 개발자와 의사소통을 할 때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랑 제품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가 에러가 날 때, 그 두 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에러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개발자 아닌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개발자가 아무리 천재고 해도 에러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주워들어서 테스트 100%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하는데 테스트 100% 해도 에러가 납니다. 요거는 솔직히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곧 테스트 강의를 내는데 테스트 강의에서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여도 에러가 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왜 에러가 났는지, 그리고 이 에러를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같은 팀, 개발자 아닌 사람들한테 좀 설득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비개발자이신 분들도 개발자가 에러를 내면 그걸로 막 질책을 하지 마시고 재발 방지 대책, 에러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두시고, 재발 방지 대책이 없는 거를 질책을 하셔야지 에러 난다는 것 자체는 혼내시면 안 됩니다. 에러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욕먹어야 되는 거지, 에러를 냈다고 해서 욕먹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었는데, 대안을 제시하라 그랬죠. 대안을 제시할 때 뭐 1, 2, 3, 4 이렇게 뭐 선택지를 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다가 장단점까지, 이거는 이러면 좋다, 저거는 저러면 좋다,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다, 대신에 이런 단점도 가진다, 이런 것까지 다 말해주면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간에도 의사소통하는 게 좀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개발자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인데, 개발자 하는 사람 중에서 성격 자체가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성격도 많아요. 저도 이제 경영학과 다니다가 컴퓨터학과 이중 전공을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막 천장 보고 대화하는 놈도 있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 눈을 못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이 비율이 높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비율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이랑 도대체 의사소통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답답함. 그래서 좀 그런 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고,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은 사실 말로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사실 개발자들은 좀 쓸데없는 회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회사에서 많이 괴로워하는 게, 솔직히 다른 직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자가 자꾸 회의실에 불려가서 코딩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듣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없애는 게 좋아요. 개발자는 아무래도 막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뭐 2시부터 6시까지는 절대 개발자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이런 룰을 정해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개발자의 효율이 증가합니다. 프로젝트도 좀 빨리 끝나요. 뭐 1시간 일하고 1시간 회의하고 1시간 일하고 1시간 회의하고 이런 거보다 차라리 뭐 2시간 일하고 2시간 회의하고, 요게 좀 더 낫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조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카테고리 분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에서는 문서화, 그 다음에 코드 주석, 요게 이제 중요해요. 안 그래도 개발자 중에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를 막 말로 하려다가 보면 막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개발자는 코드만 보면 대충 알죠. 그리고 코드로 만약에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주석을 남기거나 문서화를 하거나, 이거는 나와 남의 대화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와의 대화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미래의 나, 이게 코드를 짜다 보면 6개월 전에 내가 짠 코드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과거의 나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래의 나를 위해서 코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코딩 자체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행위는 문제를 푸는 행위도 있지만 의사소통하는 행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한다, 그거는 코드를 클린하게 짠다, 그 말과 동일해요. 클린 코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든지 다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좋아요. 보안에 위협되지 않는 선에서는 웬만하면 사내 개발자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발표회 시간 있죠. 나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이런 고민을 했고 이런 방법을 시도했으며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런 거를 공유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때 좀 친목 도모도 됩니다. 사내에서 뭐 공유 못할 그런 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실수나 경험담,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팀끼리 좀 화합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실수를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실수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솔직히 개발자들 하나 에러 나거나 이러면 많으면 며칠이고 시간을 날려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엄청 허무한 실수였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 이런 거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많은 개발자들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나 도움이 되었던 유용한 경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유하자. 제가 요 말을 했던 게, 자기의 실수가 부끄럽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숨기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기술이 뭐 대단한 것인 것 마냥 공유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논외긴 한데 사실 요즘 뭐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없다, 요거예요. 요거 솔직히 대부분의 회사는 엄청 뛰어난 사람 몇몇,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고만고만합니다. 코딩 실력은 거의 다 고만고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차이 나는 게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진짜 너무 더디게 성장이 된다. 그래서 뭔가 성장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코딩으로만 성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 능력 중에 중요한 거인 의사소통을 성장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세요. 개발자는 코딩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야지만 AI 시대에 대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노력, 의사소통 연습으로 그 부분에서 성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AI 전문가들이랑 다리도 몇 군데 걸쳐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AI가 점점 개발 영역 대체할 때 AI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웃기웃거릴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뛰어난 몇 명, 천재인데 완전 아싸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의사소통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딱 일 던져주고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평범한 개발자들은 의사소통을 꼭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잘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요렇게까지이긴 한데, 여러분들만의 팁이나 여러분들만의 뭐 의사소통 안 돼서 안 좋았던 경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 영상에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도움되는 개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